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쟁송법 3기 오늘 또 이제 개강입니다. 어느새 6월 말이고요. 또 내일부터 7월인데 이 3기 동안 또 일주일에 나왔던 모의고사 논점들 충분히 또 답안지에 잘 적을 수 있는지 자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관식이라는 게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적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암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뺀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4번 남았습니다. 이 4번 동안은 정말 요약된 프린트물로 우리 또 나가면서 우리 사례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 유형들 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는 최신 판례나 또 최신에 기출되었던 논점들 뭐 이런 부분들 간략히 목차 위주 정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상적 격과 관련된 문제로서 뭐 100점 전부 다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원고적격 협의 소액, 즉 소송 요건 중에 대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고적격 협의 소액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중요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상적 격 올해 유력하다라는 부분이죠. 네, 따라서 대상적 격과 관련된 문제 오늘 내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행정심판과 관련된 논점들이 좀 몇 해 쉬었어요. 따라서 행정심판 관련 논점들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또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게 소송과 다른 점이 거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부 구제수단, 부작위 구제수단이 아주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전체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나왔던 모의고사 이 논점 위주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장이 있다면 필기해 가면서 네, 머릿속에 정리되었던 그 내용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그러면 사실관계 우리 1회차 문제 1번 읽어보면요. 항상 그림을 잘 그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요. 네, 항상 기본적인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도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정보공개 청구했네. 그런데 비공개 결정했네. 이게 대표적인 거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일단 거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대상적 격을 한번 봐보죠. 자, 대상적 격 묻는 문제. 결국 대상적 격은 처제더라라는 거였죠. 처분 플러스 재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있더라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이 대상적 격과 관련해서 일단 처분성 묻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거부로 한번 가보죠. 아무튼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의, 관, 개죠. 우리 문제 2번이었습니까? 이런 내용 있는 처분성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었을 때는 여기까지 쭉 쓰고 모의 법적 성질 이런 게 잘 논해지는 부분인 거죠. 우리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있었던 것은 일반 처분, 행정계획,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 또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보통 벌점, 부가행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나왔던 이 불문경고 이 부분들이 문제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특히 불문경고는 또 요 근래 또 국가고시 한두 번 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불문경고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두시죠. 그리고 사실관계는 또 조금 변형해 놓았죠. 일반 공무원 아닌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 변형해 놓았어요. 하지만 불문경고도 논리구조 똑같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의관계 쓰고 케이스 포섭하면 된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뭐의 법적 성질 뭐 이런 게 잘 또 논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 처분성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논해졌던 내용들을 그래 한번 또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총정리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처분성 있냐 하다못해 대상적 격 존재하냐 이런 부분 물었을 때는 그래 기본적인 내용 이거 쓰고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배점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관련해서는 문학 판검에서 이론설 이론설 나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개념 요소에서 우리는 행구, 외직, 공권으로서 정리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정리되었던 불문경고가 이거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다. 그런데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얘네들은 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 집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이런 게 문제되는 거죠. 그다음 또 살짝 연결된다면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발변소 시키는 행위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문 경고는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잖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부 관계로서의 내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문제되는 부분들이죠. 암튼 그랬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설문 2번에서는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 항상 두 문자로서 잘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표, 사소, 표, 대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까? 네, 조금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있어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있었죠. 네, 그것도 행정청에 해당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연결되는 또 부분이 뭐였습니까? 공법상 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 행위인지 아니면 법 집행행위인지 이런 부분들에 또 구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꼭 사례집 뭐 기본서도 꼭 들고 오시고요. 사례집에 있는 뭐 몇 페이지 하면서 간단히 눈팅만 하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튼 우리 대상적격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부에 대한 대상적격 묻는 거요. 거부 이거 처분성 있냐 대상적격 존재하냐 이런 부분은요. 이것은 의, 관, 계 쓰고 거까지 써야겠죠. 그리고 항상 거부해서 써야 될 건 뭡니까? 의 쓰고 처분성 인정 요건 쓴다. 그렇죠? 네. 우리 부작위는 법 조문에 정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 성립 요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부는 처분이라 해놓고 행구, 법공부, 그 거부 이렇게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부의 의의가 뭐지? 이런 거야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거부가 그 처분성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의처 늘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영신으로 정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권은 법규상 그리고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 청구권, 그죠? 또는 허가나 특허나 하다못해 특별 분양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전부 다 신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대부분 다 신청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권에서 문제되는 것이 첫 번째 이 신청이 신고인지 신청인지 그죠? 네, 즉 자족적 신고인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본다면 우리는 행정절차법으로 본다면 신고인지 신청인지 그러면 또 신고로서 본다면 자족적 신고인지 이건 행위요건적 신고인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되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또 부분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 실질적 요건까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청으로 보겠다.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당연히 영신의 권리더라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서 정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조리상 신청권에서 인정 그리고 또 자족적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네, 원칙적으로 처분성 없지만 그래서 소송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신고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처분성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또 많았다라는 거죠. 뭐 혼인신고, 출생신고, 뭐 하다못해 또 우리 건축신고 같은 그런 것들 또 케이스 나오면 그렇게 포섭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경우인 거죠. 즉 조리상 신청권 법상은 딱 명백하게 이런 신청권 존재한다라는 거 없는데 그게 뭐냐? 행정 개입 청구권. 그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염원 케이스 이런 얘기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계획 변경 청구권 하나 있었던 거죠. 네, 계획 변경 청구권. 그리고 요 두 가지 케이스 포섭으로 또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내용은 계획 변경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문학 판검으로 정리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 행정개입 청은요. 우리가 목차가 있었다. 일단 의까지 쓴다라고 한다면 의인요 이런 식으로 또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네, 의 쓰고 난 다음에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냐? 옛날에는 인정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행정권 발동은 재량이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반사적 이익이 공권화되었고 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간단히 또 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인정 요건은 뭐냐? 이것이 의사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오염원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부분 다 재량용으로 수축되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서 케이스 포섭이 잘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따라서 거부 대상적격 묻는 문제
뭐 오늘 모의고사는 안 나왔지만 그래요.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 대상 적격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잘 나오고 또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그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2기였습니까? 그때 모의고사에서 또 다 살펴봤었던 또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부와 관련된 요 내용을 또 잘 정리하시자. 그래서 결국 오늘 정말 의관계 쓰는 거 이거 못 썼다면 또 큰일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쓰고 그 다음 항상 거부가 나왔을 때 의처 쓰고 케이스 보섭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거부와 항상 문제되는 CF가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또는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대상이 부작위가 된다면 이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은요 부작위죠. 그리고 이러한 부작위는 성립 요건으로서 똑같이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신의 기부로 정리했으니까 요 신청권과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또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작위는 이렇게 또 정리해보자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거부에 대한 이제 구제 수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은 문제 1번에 물음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거부 구제 수단으로 또 한번 논해 본다면 거부 구제 수단은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 행정소송법상 구제 수단.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에 더해서 가구제 수단. 그 다음 항상 거부는 국민이 만족을 얻으려면 신청한 처분이 나야 국민의 완전한 실효적인 권리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부에 대해서 인용 재결이든 인용 판결이 난 경우에 항상 뭐가 문제된다? 재처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속력상. 그런데 이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 그래서 거부 구제 수단 쓰라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요약식으로 쓰면 되겠죠. 다만 이와 관련된 전면적인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5조 3호에 잘 보니까 위법, 부당한,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일정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 청구해라 라고 적혀있죠. 네, 그래서 먼저 의무이행심판 청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의처가 논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거부구제수단으로서 많은 걸 물으려니까 뒤에 쓸 것도 많은데 대부분 다 케이스가 오늘도 나왔던 것처럼 일단 거부 처분성 인정돼.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는요 정보공개 청구권이 법규상 신청권이니까 정보공개 케이스를 내고 여기에서 쓸 내용을 확 줄이는 거죠. 아무튼 의무이행심판 이 대상도 거부나 부작인데 말 그대로 거부구제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처 쓰고 케이스 보섭인 거죠. 그래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항상 뭐가 문제되는가? 의무이행심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와 관련해서 문학판검으로 정리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조문 해석의 문제나 다름없다라고 했었어요. 적을 때 우리는 전화번호 하나 외우자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죠. 492에 531이더라 라고 외웠던 거죠. 그래, 우리 검토가 492예요. 49조 2항이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학설이요. 5조 3호. 그 다음에 21 이거죠. 2조 1호 보니까 부작위 거부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이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잖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5조 3호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잘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된다 이 말이죠. 판례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본안 판단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례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되고 하다못해 재결 기속력 조문이라고 하는 49조 2항 보니까 그래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 났을 때 인용 재결 났다면 그래요. 재처분 의무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요 내용도 또 법조문과 관련된 두 문자스러운 내용으로서 정리 잘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소송으로 간다면 당연히 거부도 처분이니까 여기서 또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논했으니까 말 그대로 취소 소송 또는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간략하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의무 이행 소송이 인정되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여기서 등장한다. 이 말이죠. 의무 이행 소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학 판검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장 키워드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검토에서는요 긍정된다. 이 말이죠. 네, 우리 다수설이 무명 항고 소송으로서 이 권력분리 원칙도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권력분리 원칙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등장한 원칙인데 따라서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송 인정해 줘야겠다 이 말이죠. 또 이런 거 항상 나왔을 때는 검토 부분이든 어떤 마지막 소결 부분이든 항상 뭡니까? 인정된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실무상 인정 안 되잖냐. 그래서 입법화하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넘어가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적었다면 아 이렇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즉 적법하게 이렇게 심판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플러스 가구제 수단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은요 집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 집행정지 또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요건은요 대심 중긴공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두 문자 정도. 그런데 여기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거부 처분은 인정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집행정지 만약 케이스가 나왔다. 참고 삼아. 집행정지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써야 될 건 뭡니까? 집행 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행 정지의 원칙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 인정되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 요건이 뭐냐 이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송은요. 소송에 있어서는 집 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집행정지 소송에서는요 거의 똑같긴 하지만 대본 획인 공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심판 썼으면 가구제 쓰라라고 했다면요 이 집행정지 뭐 간단하게 쓰면 되는 부분이죠. 다 대상적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 아무튼 그런데 이게 다 독자적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가구제도. 네. 자 그래서 대본 획인 공이더라라는 거죠. 네. 다른 점은 요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본안 소송 계속돼야 되겠다. 행정 심판 계속돼야 되겠다. 적법하게 똑같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요 내용이 다르죠. 다만 좀 더 크게 보더라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내용 있는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로서 인정되면 되지만 거부나 부작위는요. 이러한 집행정지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거부 집행정지 해봐야 부작위 집행정지 해봐야 그냥 신청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있다? 임시처분제도가 있더라. 이게 오히려 행정심판법상 중요한 부분이죠. 임시처분 요건은요. 이거다라는 거죠. 네, 심의 중 필공목 또 두 문자 또 잘 외워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케이스 보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요, 또 권력분리, 행정소송은요, 또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가처분 준용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또 문학판검이잖아요, 얘도. 그래서 얘도 의무 이행심판 비슷하게 판례 안 된다, 검토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 그죠? 학설도 각각 다 잘 쓰셔야겠죠? 오늘 필기한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학설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다 그대로 또 케이스나 이런 데 등장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칠판에 적은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내가 외웠냐 안 외웠냐가 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논점이 떴다 하면 문 앞한 거 외우고 있는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점에서는 항상 이 임시처분도 문제점에서는 뭘 쓰는 거예요? 집행정지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 되지 못하니까 임시처분 제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는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 제일 처음 잘 써야 되는 거죠. 아무튼 거부나 부작위의 가구제 수단 요거와 관련된 또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겠다. 그다음 이제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이거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뭡니까? 기속력과 관련된 또 내용으로 등장하는 거죠. 항상 기속력은 뭐죠? 인용 재결 또도 인용 판결에 대한 기속력인 거죠. 즉 행정청을 기속하는 그 효력이다 보니까 행정청이 패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용 재결의 기속력, 그다음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그걸 무부에서 준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인용 판결, 인용 재결의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속력 설문 또 2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법조문을 잘 외워야 되겠죠. 특히 행정심판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본다면 거부는 방금도 취, 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 재결이 났더라라는 거죠. 네, 그때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이 재처분 의무 있다. 이거는요. 법조문 몇 조입니까? 우리 행정심판법. 자, 기속력도 올해 유력한 테마죠. 네. 기속력도 여러 가지 많은 버전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취소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논점이죠. 네. 그런데 자, 우리 인용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심판법 49조에 있어요. 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49조의 기속력 조문, 50조 직접 처분, 50조의 2 간접 강제. 그죠? 그래요. 빨리 찾을 수 있게 정리해야 되고, 또 답안지 적는데 늘 법조문 찾아가지고 막 적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49조, 50조 2 정도는 외워 놓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에서 인용 재결 났을 때 이때의 조문은 뭡니까? 2항이죠, 2항. 그래요. 49조 2항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 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간접 강제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네. 간접 강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 이 거부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해서 또 어떤 재결이 납니까?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니까 기속력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이 났을 때, 처분 명령 이 재결이 났을 때 이때도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몇 조예요? 49조 3항이더라라는 거죠. 그래, 이런 거 잘 또 정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50조와 50조의 2가 다 걸리죠. 그죠? 우리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다 걸린다라는 부분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참고표 또 정리해 본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처분이죠, 얘가. 이 직접 처분의 요건은요. 직접 처분의 요건은요. 처분 명령 재결이다라고 해서 명으로 우리는 정리해보자라고 했었던 거죠. 명불, 시불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죠. 제자 정보. 특히 정보, 비공개 결정 났을 때 이때 거부지 않습니까? 이때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다 하더라도요. 이 직접 처분 못하죠. 왜요?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잖냐 이 말이죠. 네, 그런 문제와 또 연결 다 잘 되는 부분이죠. 요 요건과 관련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또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우리 설문 1번에 물음 1번에 거부에 대한 구제 수단을 묻고 있고 가로 속에 가구제 수단 쓰지 마라라고 했던 또 광범위한 부분이죠. 또는요.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 써라 라고 해놓고 가구제 못 쓰지 마라 이런 말 없다면요. 행정심판에 있는 내용 쫙딱딱 골라서 써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항상 얘는 문장으로서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문장으로서 이해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문장으로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막 쓰다가 생각하고 쓰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답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죠.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답안지 1페이지에 보면 자, 물음 1에서는 이 A 행정청 거부에 대해서 갑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과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심판 이것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외에 취, 무 이게 인정되는지가 문제되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은요. 일단 또 취소소송, 무효항의 소송 이것 이외에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점 순서대로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쓰셔야 되겠죠. 예. 항상 또 가구제는 이렇게 적법하게 심판이든 소송이든 계속 중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정심판, 어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2번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의무이행심판 의 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줄은요. 의무이행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인데 사안에 거부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수 있겠네 이거죠. 그런데 가로 속에 거부 처분성 인정됨 이런 게 안 적혀 있다면요. 의, 처 쓰고 케이스 보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2번 취 그 다음 항상 무효 확인 심판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항상 또 우리 가로 속에 무효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아님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무효 확인 심판 안 줘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 없다면 이 거부의 위법성 정도가 취소라면 취소 심판, 무효라면 무효 확인 심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 잘 줬고 결국은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형광펜 바로 492에 532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자 학설 첫 번째 법 5조 3호 형광펜 53 그죠? 에 따라서 거부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 대상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요. 의무이행 심판이 대상이 될 뿐이지 취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법 2조 1호 형광펜. 그죠? 53, 21 이거죠. 2조 1호 이것이 처분 정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부도 처분이라며. 그러니까 그 5조 1호, 2호 이런 데 가보면 예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겠다 이거죠. 법조문 해석의 문제는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5조 1호 그 다음 무효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2호에 규정된 취, 무 대상된다. 그죠? 네. 만약에 무효 쓰지 마라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5조 1호에 규정된 취소심판 대상된다. 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항상 네 행정심판의 종류가 5조에 있고 1호, 2호, 3호가 취, 무, 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검토해서요. 492, 49조 2항 형한편 칠해보시죠. 이게 여기에 적었던 이 내용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 거부에 대해서 취소, 무효 확인 심판 청구했을 때 이 재처분 의무 있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에 대해서 이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냐. 이 얘기죠? 네. 그래서 492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무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된 그 다음 재결 기속력 조문이며 조금 더 이렇게도 썼죠. 네, 재결의 기속력 조문이고 또 국민의 시효적 권리구제 도모 위해서 네, 그 위법성 정도에 따라 취무도 다 제기할 수 있더라. 다만 국민에게 좀 더 유리한 건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이죠. 왜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부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했을 때 이때는 어떤 재결만 날 수 있죠? 인용 재결은 취소 재결만 날 수 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필기할 겁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칠판에 판사한 이 내용 쭉 같이 여러분들하고 정리 밑줄 써가면서 다 이해되셨죠? 다만 써져 있는 지금 이 문학 판검이라고 한다면 학설의 내용, 판례의 내용 이런 부분들 다 쓸 수 있게 또 정리하셔야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이제 요거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가구제 빼라라고 했으니까 가구제 안 썼고,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심판 청구했을 때 만약 인용 재결이 났다면 그때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3번 보면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일단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의 의 동그라미 쳐놔보죠. 의. 거부에 대해서 취무의 중에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해서 또 처분 명령 재결 받은 경우 밑줄. 그렇죠? 처분 명령 재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처분청은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며 법조문 몇 조 써져 있어요? 49조 3항. 그죠? 법조문에 형 한 편 치러놓고. 이때 처분청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갑은 행정심판위원회에요 직접 처분하고 간접강제 이거 다 신청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형 한 편. 법 제50조. 그 다음 50조의 2 형 한 편. 그죠?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서 처분 명령 재결난 경우에는 직접 처분 간접강제 다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게 이 직접 처분의 요건인 명불, 시불, 성에 있어서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이때는요 직접 처분 안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또 슬래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의 취 동그라미, 무효 심판의 무 동그라미 그래요. 취무의 항상 우리 행정심판법상 거부에 대해서는요 잘 살펴보니까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하는 취무의 다 제기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무의 심판 청구해서 이때는 말 그대로 인용 재결 받은 경우 그래서 요 인용 재결 여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결에서는 아니 행정심판에서는 인용 재결의 종류 이 부분을 또 잘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재결, 최종 판단 재결이다 보니까 권력분리 원칙이라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행정청 이렇게 땡땡 처분 내렸을 때 취소 심판 청구한다. 무효 확인 심판의 인용 재결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무효 확인 재결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효 확인 심판에서는 인용 재결의 종류 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되는 것은 이제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이죠. 자, 그래서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어떤 인용 재결의 종류가 있죠? 우리가 늘 했었을 때 취해서 변명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처분까지 붙이면 이런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더라. 처분 취소 재결이 있고 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처분 변경 재결이 있더라라는 거죠. 얘는요. 이 변경을 명한다 이 말이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을 변경하는 것 얘네들은요. 형성 재결이더라라고 했던 거죠. 얘는 이행 재결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우리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형 쟁변 속에 뭐가 들었어? 플러스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행정행위다라는 거예요. 또 플러스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공강 쓰는 거죠. 우리 목차로는 기타 이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얘도 행정행위니까. 다 사례 집에 있고 또 다 정리했었던 그 내용들이죠.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답안지 미친 듯 막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암기했다 하더라도 흐름을 잘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성력은요. 형성재결에만 인정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속력이라고 얘기한 이 기속력은 우리 형성재결의 경우에도 반복 그와 반대되는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다만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형성재결의 경우에는. 다만 이행재결은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재결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도 또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행재결인지 형성재결인지를 또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또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의무이행심판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땡땡 처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 속의 부작위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부작위.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잘 나오죠. 이건 뭐 거부, 그렇죠? 또는 반려했다. 이런 거, 그죠? 신청에 대한 걸 반려했다. 또는 대표적인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비공개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 거부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부작위 거부에 대해서는 일단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처명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처분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분 재결이다 이거고. 그리고 명령은요 뭘 명령한다고요? 이 처분해라 라고 명령한다 이 말이죠. 처분 명령 재결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항상 뭐로 나눠집니까? 처분 재결하고 처분 명령 재결 이거를 재량이냐 뭘 우선해야 되냐 학설도 대립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처분 명령 재결 우선설이 있는 거고 아니다 법조문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했잖냐 재량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무상 이거 잘 해진다라는 이런 부분도 논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 선택할 수 있다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잖냐 이런 부분. 아무튼 처명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잘 보면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더라. 얘는요 이행 재결이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잘 또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더니 처분도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잖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부를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이렇게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이렇게 거부했을 때 갑이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즉 또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 심판은 거부 무효다 확인하는 재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어떤 인용 재결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다 이거죠. 왜요? 거부는 다른 걸로 변경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냐.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 받았을 때 인용 재결 났다 했을 때 이 인용 재결은요. 취소 심판은 취소 재결만 날 수 있고 무효확인 심판은요. 무효확인 재결만 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거부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또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는지 또는 행정 심판 유형에 따라서 그 한계까지 적어라. 이런 국가고시도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 즉 얘네들은 변경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취소 심판은 뭡니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행정 심판에서의 변경은요. 적극적 변경을 포함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에 반해서 행정소송법에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했을 때 그때 변경은요 소극적 변경만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즉 일부 취소만이 가능하고 또 아무 때나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기속행위일 때 일부 취소만 가능하다. 또 일부 취소의 요건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넘나들어야 되는 부분이더라라는 것. 그런데 거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도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인용 재결의 종류는 얘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용 재결이 났다면 재처분 의무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간접 강제만 가능하더라. 또 이런 걸로 잘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 요 내용을 잘 보아야 된다. 따라서 거부는 취무의 다 제기할 수 있지만요. 부작위는 뭐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의무이행 심판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또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부작위 구제수단 묻는 경우에는 똑같이 의무이행 심판만 적으면 되는 거죠. 취무 이거 확인 소송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논점 아주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행정 심판에 있어서 거부에 대한 구제 수단인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CF 적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거부 구제 수단으로 살펴봤는데 CF라고 해서 부작위 구제 수단 물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행정 심판법상 구제 수단은
의무 이행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무 이행 심판의 대상이 거부나 또 부작인데, 그래 여기에 부작이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서 신의 기부로서 케이스 포섭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송법은요. 또 똑같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작위 여기서 썼으니까 부작위 대상적격 인정되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소송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됩니까? 의무 이행 소송 인정 여부. 이거 똑같이 논의되는 부분이죠. 거부 부작위 똑같으니까. 행정 심판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유형 다르고 의무 이행 심판 이거는 거부와 부작위 똑같지 않습니까? 문학 판검. 그죠?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은 똑같죠? 가구제 수단도 똑같죠? 가구제 수단도 플러스 가구제 수단은 거부든 부작이든 예, 집행정지 대상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집행정지의 요건 뭐 쓰지도 않아도 뭐 부작이 집행정지 대상 안 되고, 그리고 임시처분, 가처분 되냐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이 거부하고는 좀 달리 써지죠. 그래요. 거부하고 달리 써지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이 거부하고 달리 써지는 부분이 뭐예요? 거부는 취무가 가능하지만 부작위는요. 이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처분, 명령 재결 난 경우에 재처분 의무 있고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요. 부작위가 나왔을 때는. 그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부작위 구제수단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심판법상은 취무 인정되냐 이런 거 다 빠지는 거고,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적고 플러스 의무 이행 소송 인정 여부 이건 또 똑같은 거고, 그 다음 가구제는 똑같고, 그 다음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상에서는 이거 없지 않습니까? 거부는 부작위는 바로 의무 이행 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의무 거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처분 명령 재결이 난 경우 재처분 의무 존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이제 소송은 자, 재결은 이 정도 했다면 행정 소송 특히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속력 취소 판결의 기속력 조문은 몇 조에 있습니까? 30조. 그 다음 취소 소송에서는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는 간접 강제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간접 강제는 몇 조에 있습니까? 34조. 그죠?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속력이 올해 또 유력한 부분이니까 법조문 또 지금 이 강의 시간이라서라도 외우자라는 거예요. 2기 때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빨리 찾아가지고 또 막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행정, 심판은 방금 했었던 49조 그리고 50조 2가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쭉 나란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송법에 가보면 기속력 조문은 30조, 그 다음 간접강제 조문은 34조. 그래서 이 34조 간접강제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30조는 준용하고 있는데 이 34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확인 재결 났을 때 이때도 재처분 의무 있냐 이런 부분, 이제 간접강제 인정되냐 이런 거죠. 무효확인 판결 났고 재처분 의무 불이행한 경우에 간접강제 인정되느냐. 판례는 준용조문 없다는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국민의 시효적 권리구조 도모에서 해야지 이 말이죠. 여기 또 조금 이따 또 일단 보기로 하고 2번과 관련해서 아무튼 답안지 2페이지 다시 봅니다.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편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구해서 인용 재결. 요 인용 재결은 뭐라고요?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취소 재결만이 나는 거고, 그죠? 변경 재결이 없는 거죠. 변경 명령 재결도 없는 거고. 왜? 거부는 변경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안 난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부담하며 또 형한편 49조 이건 2항이잖아요.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49조 3항이지만
취무와 관련된 건 49조 2항이다. 이 말이죠. 49조 2항 형한편. 그 다음 처분청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50조의 2 형한편. 그래요. 요 내용. 요 몇 줄을 그대로 그냥 잘 쓰기 위해서라도 법조문 49조와 50조, 50조의 2 넘나들어야 된다. 그리고 49조에 있어서 2항과 3항에 2항은 거부에 대한 취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 3항은요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한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 그죠? 네. 왜? 이행 재결의 경우에 재처분 의무가 존재하니까. 이것도 형성 재결이긴 하지만 처분 취소하라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재처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처분이 거부라면 갑이 만족스러운 권리구제 되려면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에도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잘 보면요. 얘도 이행 재결이잖냐. 처분 변경 재결. 이거는 적극적 처분인 거죠. 거부가 아니라. 근데 얘도 이행 재결이니까 뭐가 있어요? 기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 재결의 기속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은요. 1항이에요. 1항. 행정심판법 49조 1항. 행정소송법 30조 1항. 이 기속력. 우리 대표적인 반복 금지요. 하다못해 저기 원상회복음 이런 게 다 기속력 내용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도 이행재결인데 얘는 행정심판법에 기속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또 행정심판법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다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얘도 처분 명령 재결도 기속력 인정. 따라서 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재처분 의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불이행 시 강제하는 수단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입법의 불비다. 이런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겠다. 만약 사례집 있다면 사례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례 29번 189페이지 이 내용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1년 행정고시 문제고,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리딩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례 29번 재결의 종류. 그래서 이것도 밑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비공개 결정했다. 거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왜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거부는요, 취무의 다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갑이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 행정심판 유형에 따라 기술하고 또 한계 써라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가장 또 일반론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된다. 뭐 여기서도 이런 내용 뭐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거부에 있어서는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거 없다라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도 행정심판법상 입법의 불비가 딱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입법의 불비는요 이거였어요. 거부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그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냐 라고 해서 49조 2항이 신설되었고요. 개정되면서 50조의 2가 신설된 거예요. 간접강제 조문이. 그거 행정심판법상의 입법의 불비는 그 부분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에 입법의 불비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을 또 막 묻고 싶어서 서술형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또 잘 또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결국 오늘 모범 답안 2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 요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일단 거부는 취무의 다 제기할 수 있네. 근데 취무 제기했다면 기속력은 49조 2항.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 불이행할 경우에는요 간접강제만 가능하네. 그 다음 의무 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잖아. 거부 부작에 대해서는 그렇네. 그때 이행 재결인 처분 명령 재결이 났을 때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요 50조 2가 다 걸린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직접 처분의 요건을 명불시불성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처분 명령 재결만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런 취소 심판에 있어서 이런 거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점 잘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1번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다 제기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의 쓰고 난 다음에 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에 걸리지 않는 거니까 네,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고 바로 취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돼 버렸다면요. 그래 그때도 소송 제기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즉 행정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지 못했다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무효 못 쓰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문구는요. 형한편만 한번 칠해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사안에서 A 거부가 처분에 뭐 해당된다 하더라도 뭐 권리 구제 수단으로 거기 형한편 칠해보죠. 그 위법성 정도에 따라 형한편 요런 거요. 요런 표현이 그래요. 취소, 무 이거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이건 별표죠. 진짜. 네. 작년에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나왔다면 그래요. 이 거부 부작위 구제 수단으로서 매번 논해지는 무명 항고 소송의 의무 이행 소송 인정 여부 문합환검 잘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설 또 다시 한번 본다면 문제점에서도 반드시 써야 될 것은 형한편 칠해보시죠. 현행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런 표현 또 안 쓰면 감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점수 못 받는다라는 거니까. 네. 이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있는데 의무이행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정돼? 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부정설은요. 권력분리 원칙 형한편 칠해놓죠 또. 다시 한번 못 쓰는 사람 없겠지만. 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항고소송 유형을 제한적으로 해석 형한편. 그래요. 취, 무, 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돼라는 거고요. 긍정설은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 형한편. 그죠? 그 다음 또 그 밑에 항고소송 유형을 예시적으로 해석. 취, 무, 부 이건 예시야. 따라서 적혀져 있지 않는 항고소송도 인정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절충설을 잘 적어야겠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일단 인정할 수는 없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 요건이 뭐예요? 1. 회보. 그래 두 문자로 외웠지 않습니까? 그죠? 처분 요건이 1의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뜻이 뭐예요? 기속행위 경우에만 또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안 했네. 그러니까 내가 법원이 대신해 줄게 이거죠. 근데 행정청이 재량행위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존재하고 그 다음 또 보충성 다른 권리 구제수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회보로서 정리했고 요때 인정된다라는 절충설이다. 그 다음 판례 이것도 바로 형한편 칠해보시죠. 행정청으로 하여금 형한편 일정 처분 하도록 명하는 형한편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형한편. 그죠? 결국 우리 지금 이행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이 행정처한테 해라라고 명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게 다 지금 이행 재결이라고 했잖아요. 행정 심판에 있어서의 의무 이행 심판은 이런 거 다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행 재결 같은 게 해라 이런 것들이. 그죠? 네. 하다못해 여기서 처분해라 처분 명령 재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에서는요. 이런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인정되지 않고요.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행하는 것과 같은 이행 판결 구한 소송, 즉 또 형한편 칠해보죠. 법원으로 하여금 형한편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그래요. 처분을 직접 해버리는 거죠. 이런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형한편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2형 X라고 했는데 이 2형을 잘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토에서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도 뭐 따라서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의무 이행 소송 인정하면 저희 소송 제기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 3번 재처분 의무 이것도 가보죠.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 제기 가능하죠. 취 동그라미 쳐놓죠. 우리 소송에서는 의무행 소송 아무튼 이것도 취무의잖아요. 만약 또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거부도 행정심판인 명문 규정상 취무의 다 되죠. 하지만 소송은요. 취무는 되지만 의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의도 가능하죠. 네. 일단 취소소송 제기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요.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더라. 또 어디에 있어요? 항상 재처분 의무는요. 원칙스러운 조문 1항 뒤에 2항이에요. 이것도 30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이를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하거든요. 네. 아무튼 30조 2항에 있고 그래서 행정처분청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갑은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더라. 34조 있더라 이 말이죠. 법조문 형한편 쳐놓습니다. 제30조 2항 34조 1항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슬래시 다만 무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자 이렇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밑줄 쳐놓고요.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30조를. 그죠? 30조 이하 이거 준용하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간접강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이유는요. 34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판례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 이것과 관련된 또 독자적인 문학 판검도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네. 그렇게 소논점으로 10점짜리도 물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부분 태도이나 이것도요. 국민의 시효적 권리구조 도모하기 위해서는 허용함이 타당하더라. 이 부분이죠. 네. 자, 그렇다면 옆에다 또 살짝 필게 놓습니다. 무에서 취 규정 준용하지 않는 것. 전, 기, 사, 간이더라. 이 말이죠.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제소기간 제한 없더라. 그래서 제소기간 제한 없다는 말이 이런 걸로 잘 가죠.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소송 제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제소기간 제한 없더라. 이 제소기간 제한 없다는 것이 치와 무를 잘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제소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사정 판결 인정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근데 얘도 학설 대립 있었죠. 근데 얘는요. 판례도 안 된다, 검토도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정 판결을 나왔을 때는 뭡니까? 사정 판결 케이스 또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항상 1번 문제점 사정 판결에 의수고 사정 판결에 의해서는 또 우리 집행정지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다. 이거부터 또 쓰고 가야 되는데 사정 판결을 뭘 써야 됩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 현상이다. 이거죠? 또 써봅니다. 자꾸 프린트로 나중에 다 정리해서 드릴 건데 항상 우리 프린트로만 보면요. 우린 주관식이니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한자라도 써봐야 자꾸 눈에 익는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만 그대로 보면요. 이건 주관식 시험장 가서 안 써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또 뭡니까? 엄격한 요건화 인정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 의회에서 이런 거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3번 요건. 이게 요건이 뭡니까? 사정판결의 요건이. 이게 취, 위, 공이지 않습니까? 4번이 소결인 거고. 그죠? 취소 소송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근데 무효는 너무나 그 위법이 중하지 않냐.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데 그런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하다못해 우리 판례는 뭡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중요한 문구가 뭐예요? 존치시킬 처분이 없다. 행정행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예. 존치시킬 효력이 존재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이고. 검토에서는 또 뭘 검토해야 되는 거 방금처럼 준용 규정 없다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요. 이것도 학설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아무튼 또 사정 판결 이것도 또 간단히 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셔야겠다. 1번 거부에 대한 구제 수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에 파생되는 부분을 자꾸 정리해 보자. 그다음 거부가 왜 심판이든 소송에서 중요하냐? 취무의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는 의무행 심판 이것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위는 조금 단순하긴 한데 예. 거부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정 판결 뭐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요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간접 강제 얘도요. 문학 판검이죠. 그런데 이것만큼은요. 판례는 안 된다라고 보지만 검토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정리한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위에 아니 무효 확인 판결 났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 그때도 강제할 필요가 있네. 국민의 시효적 권리구조 동호에서 인정해야 되겠다. 요거는 학계에서 이렇게 무효 확인과 관련된 내용에서 간접 강제 인정하자라는 학설도 존재하는 거죠. 요 문학 판검도 소논점으로 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시 가보면 양가로 3번 무효 확인 소송쟁에서 이렇게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에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 왜? 38조 1항에서 30조 2항은 준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34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만 국민의 시효적 권리구조 도모위에서는 인정함이 타당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소결 쓰면 되는 거고. 되셨나요? 거부 구제 수단과 관련된 가장 또 중요한 테마로서 조금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은 권력 분립상 한계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요. 적극적인 어떤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된다라는 거고, 또 특히나 우리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소송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거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임시처분제도 이런 것들, 지금도 했었던 직접처분제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놓고 이런 임시처분이나 직접처분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거부와 관련된 내용에서 또 그런 점도 다 살펴보시자. 그래서 임시처분의 요건 심의중 필공모, 그죠? 마치 구단스럽게 외워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중 필공모 외웠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다 법조문을 살펴서라도 다 적을 수 있게 준비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 직접처분도요. 처분명령 재결 이거 해서 명불시불성, 그렇죠? 근데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요건인데, 따라서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 제재정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보 비공개 결정 났을 때에 구제수단 쓰라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테마 거부 구제수단 올해 유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부 대상적 격은 오늘 논하진 않았지만 거부 대상적 격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테마들이죠. 특히 우리 오염원 케이스라고 하는 행정개입 청구권, 그 다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되는 판례, 그죠? 이런 부분들 잘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교시 뭐 요때 우리 거부 관련해서 거부 구제 수단으로서 또 한번 총망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의 설문 1번의 내용은 거의 종합스러운 문제나 다름없죠. 그래서 10분 쉬고 이제 2번에 있는 취소 판결 기속력과 그 다음에 물음, 저기 문제 2문, 3문 이것도 한꺼번에 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문, 3문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또 3문이죠. 2문은 너무 또 누구나 다 잘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문이 뭡니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 변경, 재결 또는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은 그래 몇 년 전에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재결이 그거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결이 소송 대상되는 경우가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뭡니까? 원처분주의를 채택하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이 소송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재결주의 취하는 경우가 재결이 소송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었냐? 의무이행 심판과 관련된 처분 명령 재결 났을 때 병존설 취할 때 재결이 또 소송될 수 있어요. 아무튼 재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10분 쉬고 취소 판결 기속력은 뭐 1기, 2기 동안 올해 유력하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정리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우리 또 나머지 이제 처분성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